안녕하세요. 라이언 퀸즈의 연아. 미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드라마는 여자들의 야동이다. 이런 재밌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퀸 미키 씨가 오셨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 제 이름을 들으시면 미키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지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네, 가정주부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그 한국 드라마를 많이 즐겨 봤었는데요. 네. 특히 소지섭 씨 너무 팬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희가 사실은 방송 전에 이 소지섭에 대한 그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지섭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했더니 100만 엔티팬, 그 소지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엔티팬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공식적인 걸로. 사과를 드립니다. 소지섭 팬 여러분. 네, 저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얘기하면서 그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네, 저는 어떤 연예인을 네. 좋아했느냐. 저도 이제 그 드라마를 참 좋아하고 많이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이때 이 드라마에 이 배우가 나왔다. 그럼 그 배우가 좋았다가 그렇죠, 그 드라마가 끝남과 동시에 치워버리고 다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배우를 좋아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지조가 없는, 참 꾸준하셨네요. 네.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남편분은 아시죠? 네네네. 그렇네요. 그렇죠. 또 일본 사람들이 특히 그 연사마를 이렇게 좋아했었잖아요. 그쵸. 2003년에 그러니까 아주 뭐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지만 그때 15년 전이네요, 벌써. 그쵸. 네. 겨울연가를 시작을 해서 진짜 한류 열풍이 들어오면서 일본 아줌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네. 제가 그 들었을 때는 그 일본 분들께서 그렇게 그 한국 그 드라마에 열광을 하셨던 건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쇼와 시대, 쇼와 천황 때의 그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굉장히 가정이 굉장히 그 끈끈하고, 가정의 유대감이 끈끈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쇼와 천황 때 그때를 느끼게 해준다고 일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한국 드라마의 남성들이 굉장히 그 강하고 그 보호 본능이 있고, 보호 본능을 이렇게 여자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일본 아줌마들이 연사마에 열광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0대 그때 아줌마들이 40대 50대 아줌마들이죠. 그 연사마를 좋아했던 아줌마들이 그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지위를 가졌고 또 약간 부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로 다 보내고 집으로 나가고 나서 약간 쉬면서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얻을 때 그때 연사마를 그렇게 드라마로 만나셨군요. 만나셨군요. 등극을 하셨군요. 그렇죠. 네. 거기서 그리고 나만 바라봐주고 애정 표현을 아낌없이 해주는 그런 연사마에게 홀딱 반한 것 같아요. 그런. 참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도 드라마는 뭐 여자들의 야동이다, 이제 이런 저희가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그런 드라마의 그런 중독성이 그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는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포르노라고는 전 진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지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하고는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보는데도 왠지 보고 나서는 약간 무기력해지고 또 약간 나의 삶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또 다른 그 여주인공이랑 비교가 되면서 약간 그런 그 남편도 안 보이게 되고 그 아이들도 안 보이게 되는 왠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포르노란 약간 야동이랑
어떤 면에서는 그 남자와 마치 연애를 하는 느낌을 남자 주인공 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과 내가 그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이 돼가지고 마치 연애를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여성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남자들의 포르노를 남자들이 봤을 때 자기가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 포르노 속의 여성이 자기를 너무 성적으로 원해주고 이런 것을 마치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드라마도 여성들한테 그러한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진짜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몇 시간이든 보고 또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밤을 새워서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드라마를 자주 보게 되면 막 이런 막 멋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한테 뭐 그 우리 겨울 연가에서는 뭐 내 눈이라도 빼주겠어 뭐 이런 부분이 너무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눈이라도 빼주겠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내 목숨을 바쳐서 뭐 이런 그쵸. 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하고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쾌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내가 이게 사랑받았다는 자기가 사랑받지 않았고 이게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맞아요. 내적인 호르몬인지 도파민인가 봐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들도 그 성적인 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그 포르노에서 나오는 그 여성의 모습이 계속 보인대요. 계속 자기가 뭐 무슨 일을 할 때도 뭐 운전할 때도 계속 파바바바바 계속 나온다 그러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호르몬 도파민의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뇌의 호르몬의 작용이 거의 남성의 포르노를 볼 때와 여성이 드라마를 볼 때가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포르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10대 분이셨는데 질문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제가 좀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저는 한 번도 포르노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가 그 포르노도 월요일 날 나오는 게 있고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뭐 교복을 입은 여자들의 뭐 일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뭐 화요일에는 뭐 외국에서 뭐 성관계 뭐 이런 쭉 있잖아요. 이런 게 월요일부터 그 일요일까지 쫙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월요일 오늘은 그 프로그램이 하네 이런 식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또 돈을 넣고. 그러니까 이 포르노를 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긴대요. 근데 이 패턴이 드라마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여성들도 그 요일을 기다리는. 예, 그 요일을 기다리는 거죠. 예. 우리 수요일 날 무슨 드라마 하는데 기다려야 돼. 뭐 이런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예. 그 중독성과 그러면서 일관성을 약간 주면서 그 중독성 그리고 내가 마치 선택하는 것처럼 이 착각. 예. 이 참 그런 면에서 오늘 가져오신 드라마는 여자들의 야동이다. 이게 참으로 마음에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드라마에 너무 빠지면 또 제가 느낀 거는 자기의 삶이 초라해지면 더 그거를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또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그 피해가 또 우리 남편에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온통한 화풀이를 우리 남편에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 여자들이 막 속상하고 막 남편들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도 좀 드라마를 보면서 막 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저도 속상할 때는 또 드라마를 보기 전에 먼저 집을 나가고요.
가출하고 근데 가출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네. 해봤는데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랬는데 가출이라기보다 그냥 집 밖을 잠깐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가출이라 그러니까 뭐 엄청 거창하고 맞아요. 막 짐을 막 이렇게 쌌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바람 쐬러 아닙니다. 나간 거지, 그죠? 그냥 기분 전환하러 그냥 나간 거네요. 네. 그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쵸 한국 드라마 보죠. 드라마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위로를 더 화가 나고 그쵸 한국 드라마 화가 나고 더 초라해지고 네, 맞아요.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가 잘못했던 부분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술이나 담배처럼 잠깐 그 있는 그런 마약과 같은 그런 효과도 드라마가 주는 것 같아요. 퀸 그쵸? 연하님 어떻게 화를 푸셨나요? 저는 어떻게 했었나요? 제가 정말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물가물한데 화가 났을 때 집을 나간다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남편한테 화가 나가지고 찬장 문을 붙들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게 웃긴 거예요. 장면만. 그러니까 그 장면에 내가 너무 슬펐다 이런 그런 이미지는 기억이 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었는지 맞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출했던 이유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유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시집에 왔으니까 한국에 갈 거야 아니야 일본에 갈 거야. 그냥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때를 썼었어요. 그쵸. 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남편이 나쁘게 했다, 뭐 아이들이 힘들었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이게 좀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의 충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뭐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뭐 가해자다, 뭐 피해자다 이런 것보다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막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아까 퀸 미키 씨도 아이가 세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아이가 5명이 있는 엄마인데 나 혼자 있을 때도 갈등이 있는데 남편하고 같이 살고 이러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갈등을 사실 넘으면 정말 나 혼자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또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런 그 굉장한 그 엄마로서의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 기쁨도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기쁠 수 있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족을 기르면서 맞아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저만큼 있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없네. 그러면서 내가 있는 거 요것조차도 맞아요. 잊어버리게 되니까 맞아요. 없는 걸 바라보게 돼요. 없는 걸 바라보게 되고 더 그냥 나는 왜 없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어떻게 말할까요? 계속 공허감을 마음에 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남편들이 해주는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일을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을 다닌다는 것도 저는 가전주부였기 때문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그게 힘든 일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은 그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전장에 나가는 마치 군인과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사실 그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벌어오는 월급의 83%가 가정에 재투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면 이제 부인이 거기서 83%를 가정에다 쓴다고 하네요. 그러면 정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들도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막 드라마를 많이 봤지만 생각해보면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따뜻한 방, 그 모니터 이게 사실은 그 남편의 83% 월급의 일부분에서 사실은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드라마에서 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을 참 여자들한테 많이 심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직장에 가야지만 돈을 벌어와야지만 너희들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를 엄마로서 가정주부로서 기르는 것만큼 숭고하고 네. 아름다운 일은 사실은 없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 피해의식에서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주부로서의 피해의식, 없지도 않았던 그 네. 피해의식, 네. 네. 있지도 않았던구나. 네. 있지도 우리가 않았던 혹시 피해의식. 멍청해서 가정주부로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우리가 저기 전화요원으로 일하면서 뭐 커리어 여성이 된 네. 것처럼 착각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은 참 페미니즘이 네. 드라마를 통해서 네. 직업 여성이 꼭 돼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 그거는 참 해로운 것이었던 것 네.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도. 옛날에는 정말 즐겨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약간 나중에 오는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그게 와닿으면서 이제는 한국 드라마 안 봐요. 네. 그랬더니 조금씩 우리 신랑을 좀 전면으로 보게 되고 마주 보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함이 다시 돌아오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라마는 여자들의 야동이다. 한번 그 드라마를 지금도 보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재밌는 그런 실험적 차원에서라도 드라마를 뭐 미디어 금식처럼 3개월을 안 보신다든지 6개월, 뭐 1년 정도 이렇게 끊어 보시면 삶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구석구석에 감사함들을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여러분 환상에서 깨십시오. 네, 네, 드라마가 주는 환상에서 깨시고 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월급의 83%까지 갖다 주는 저희 감사하신 우리 고마운 가장 그리고 남편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네. 갑자기 사랑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보는 포르노에서 여자 배우들이 돈을 받고 사실은 그 돈을 받고 직업으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처럼 드라마의 남성들도 결국은 여성들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 배우들이 돈을 받고 뭐 한 해당 뭐 1억씩 받는 그런 배우들도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역할을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각본들을 쓰는 그런 분들도 보면 여성인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만든 남자인 거예요. 네. 여자의 심리를 잘 아는 그러네요. 남자분들이라도 여자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남자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판타지 소설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네. 그래서 오늘 결론 한번 지어주시겠어요? 네. 드라마는 여자들의 야동이다.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주위를 좀 둘러보고 또 감사한 것을 찾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라이언 퀸즈 이번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구호를 할까요? 네. 라이언 퀸즈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